이대로 나가면 21세기 안에 세계 10대 전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데 10대 선진국 그 그룹에 조인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재앙 시나리오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한국 정부와 국민이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재앙 시나리오는 갑작스런 북한 체제 붕괴로 갑자기 통일이 되거나 수많은 북한 피난민이 바다로 육지로 남한에 50만에서 수백만이 밀려 들어올 때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들에게 집을 주고 직장을 주고 입을 거 먹을 거 살 대책을 세우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한국은 재앙을 맞이한다. 또 북한에 있는 2,700만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우리 1인당 GDP나 전체 GDP의 반 이상을 북한에 쏟아부어야 되면 2500달러가 만불 이하로 내려가서 다시 한국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공할 겁니다. 지금까지 재래식 무기는 남북한이 대칭적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는 낡고 낡아서 고착성으로 남한은 전자병기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뭐 고사포를 쏘거나 대포를 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하학을 이용해서 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들이갈기면 정확하게 그 목표물을 향해서 포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칭 무기가 뭐냐? 북한의 핵무기하고 생화학 무기인 세균전에서 쓴 생화학 무기, 미사일이다. 북한이 잘 사는 남한을 질투시키게 한 나머지 까짓 그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하고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했던 것처럼 원폭을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원폭을 대저이나 뭐 어디 전주나 이런 중소도시에 한두 군데 떨어뜨리면 한국은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허용한 것은 한국의 일대 실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핵무기를 지금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는데.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하면은 이 비대칭 무기에 대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하라고 아무리 해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어도 안 할 거예요.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엄청난 경제적 대가, 수십억 불, 수백억 달러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포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경제 원조 없이 그냥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북한이 잘 사는 남한을 질투시게 한 나머지 남한에 대해서 이런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나 미사일을 가지고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해서 그런 국지전이나마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한국의 지금까지 쌓아 올린 세계 13위의 경제력은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해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내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시나리오가 지금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이나 한국의 어떤 싱크탱크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이 이 사람이 경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위험 폭탄을 가슴에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일은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설이 나돌고 있는데 주한 미국 대사관의 그 고위직의 예측에 의하면은 김정일이가 앞으로 5년 이상 살면은 김정은의 후계자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이가 1, 3년 안에 죽으면은 김정은은 실각될 것이다. 지금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한다. 김정일이가 갑자기 죽거나 해외에 망명을 하거나 구태타로 넘어지거나 무슨 돌변 상황이 생겨서 북한의 현 지배 체제가 무너지는 경우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이 다음 몇 가지 시나리오로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이다 하는 견해가 동북공정 노스이스트 프로젝트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를 자기들의 변방
국가의 하나로 취급을 해서 중국 역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 본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대처하는 시나리오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전부 북조선 문제를 연구하는 그 사회과학원의 조선 문제 전문가들이 비공식적으로 예측한 건데, 첫째는 한만 국경지대, 두만강, 압록강 지대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 군대가 6, 7만 명이 북한의 진주에서 북한의 치안을 유지할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는 김정은이가 실각되면은 북한의 군사 집단 지도 체제, 콜렉티브 리더십 시스템으로 북한의 군부가 북한을 지배하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지금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이, 김정일의 장남이죠. 이 사람을 중국의 괴뢰 정권, 퍼페트 레짐의 지도자로, 소위 친북경 정권의 책임자로 평양에 갖다 앉힐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국의 핀란드화, 남북한을 중립화를 시키게 노력을 할 수도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직접적이고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다. 2012년 12월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반미, 친북, 순북, 종북, 친중 인사가 대통령이 되게 해서 연방자로 갔다가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루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우리의 싱크탱크들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 2개로 일본 전함은 항복을 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에서 받은 교훈을 가지고 남한의 중소도시 2군데다가 원폭을 투하해서 아수라장으로 만들면 미군이고 남한이고 전부 손을 들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나리오를 북한은 알고